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우 법무사입니다. 전에 공동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하고 그 양도 계약서를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송달을 시킨 사실에 대하여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금일은 그 후속타로 그 공시송달로 인하여 채권 양도 효력이 나타났기에 강제경매 신청을 위하여 이 채권을 양수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 명의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계 집행문의 법적 근거는 그 민사집행법 31조 승계 집행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질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기도 있고요. 승계 집행문의 필요성 및 요건은 승계 집행문은 집행 권한, 예를 들어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에 표시된 당사자, 즉 채권자나 채무자가 변론이 종결된 후 또는 집행권한이 성립된 후 사망하거나 합병하거나 채권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승계인에게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여 기존 집행권한의 정분에 부여하는 집행문인 것입니다. 즉 부연 설명하자면 그 판결문에 그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그 채권자가 변하거나 어떻게 변하냐? 채무자가 변하거나 어떻게 변하냐? 사망을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뭐 이런 사실에 인해서 그 변했을 때 그 판결문상에 그 채권자나 채무자 명의에서 저 인수받을 사람 명의로 그 승계 집행문이 부여받아가지고 승계 집행을 부여받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 법원은 그 수수 법원이 있고 집행 법원이 있잖아요. 집행 법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계 집행문은 뭐 경매를 하거나 압류 추심을 하거나 이런 집행 법원이 아니고 그 수수 법원, 즉 그 판결문을 판결했던 그 원 소송 거기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재 202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전자소송 포털에서는 그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 가서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인지세라든지 송달료 이런 것을 직접 거기 사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한 번은 직접 가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정을 하거나 뭐 기타 있을 때는 이제 우편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사건은 그 원 판결문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변론 종결 후의 사유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원고나 피고 사이에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는데
그래서 이 원 사건이 있는 그 법원에 가서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고 누구 쓰고 인적사항 쓰고 피고 인적사항 쓰고 그다음에 그 원고 승계인 근데 부여 신청서는 신청자가 이제 승계인이 되겠죠. 공시송달까지 다 해서 채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양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양수인이 신청인이 돼가지고 이 신청 원고 승계인 이렇게 신청이 해가지고 인적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구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목차를 작성해서 이 사안에 맞게 그렇게 작성해서 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그 과정이 어쩐지 이렇게 간단하게 써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피고라는 것은 임대인이죠. 그래가지고 그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 이게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을 안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피고와의 연락 두절,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또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집행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고 전부 승소 판결이 돼가지고 확정이 됐다. 그런 내용으로 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원고가 2명이었는데 그중 1명으로 그 채권 양도 및 채권 양도를 했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그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다. 그런 내용을 또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데도 이제 안 받기 때문에 또 다시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서 또 결정까지 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해서 이제 채권 양도가 이제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채권 양도가 됐으면 이제 승계집행문을 또 부여받아야 하잖아요, 법원에. 그래서 승계집행문을 그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여기는 신청을 해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를 위해서 승계집행문을 빨리 부여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판사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첨부 서류는 이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맞게 거기다가 첨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빌라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돈을 다 냈다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판결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채권 양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반송돼 가지고 이제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승계집행문을 발부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어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그 과정을 법원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 두 사람 명으로 원고가 승소해가지고 두 사람 명의로 집행문이 다 발부된 상태에서 원고 2를 갖다가 승계하는 원고 1이 이제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승계 받을 사람이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이전에 의사표시 공시승달, 즉 채권 양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승계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양도자가 하는 거죠. 양도를 했다 이 내용은 그 양도를 할 사람이 통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은 양도를 받은 사람이 이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송달을 시키겠죠. 이 승계집행문을요. 제 3채무자인 그 임대인한테 신청을 합니다. 송달을 합니다.
승계집행문 등본 올려 피고, 그러니까 상대방 임대인. 그 다음에 이제 승계집행문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이 공시송달 안 받으니까 공시송달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까지 공시송달 이제 해가지고 언제 효력이 나타난지를 이렇게 고시문이 이제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공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효력이 된다는 것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2002년 10월 15일에 이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나타난다까지 이제 돼야, 이 시간이 지나가야 한 2주 지나서 2주인데요. 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송달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 우편이 등기 우편으로 이제 신청자에게 오게 됩니다. 법원이 멀면은 그 반송부토를 해가지고 원래 그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할 때 반송부토까지 같이 가져가지고요. 그걸 송달하게 이렇게 법원에서 이 공시송달이 되면 다시 그 송달이 되도록 거기에 집행 권한하고 그 승계집행문 이런 것이 다, 그다음에 송달했다는 것도 증명서까지 다 같이 반송부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청인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접수할 때 그 반송봉투를 우체국에서 해가지고 가져가서 신청을 할 때 그걸 그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편리하게 그걸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오면은 이제 승계집행문이 같이 오면은 이제는 그 승계집행문을 이용해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강제 집행을. 즉 예금 계좌라면 이제 압류 추심이나 전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경매를 어떻게 신청하냐? 그것은 제가 옛날에 촬영한 그 강제 경매 신청 그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린 그 대법원 전자성 포탈 거기에 부동산 강제 경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내역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프린트해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 겸 소유자는 그 임대인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소유자하고 같은데 어떤 때는 또 물상보증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채무자하고 그 목적물 소유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채무자하고 소유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채권은 원금만 써주고, 이제 실거주하고 있으면 원금만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요. 만약 실거주하고 있지 않고 나왔다 하면은 이제 다릅니다. 나온 사실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하고 나오면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한테 줬으면은 집주인이 그걸 받아봤으면 문자로든 뭐든 하여튼 집주인이 나왔구나 이런 사진이나 이런 모든 것을 확인했다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자가 5%, 그다음에 그 뒤로 다 갚는 날까지는 1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자를 다시 그 판결을 12%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 이제 집행범위 나왔어도 2차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민법상 5% 정도 그 나온 다음 날부터 5% 이거 청구하는 날까지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증금으로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청 취지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청 원인은 아까 그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때와 같이 그 내용을 쭉 써주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건 경매기 때문에 아까 승계집행 부여 신청이 때는 대항력 및 뭐 우선 변율의 확보 이런 걸 안 써줬지만 이건 경매기 때문에 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지력이 언제 날짜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가 명령을 보통 살고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분들은 불안해 가지고 이 등기 명령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어필만 해주는 거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왔을 때는 이걸 반드시 써줘야 되죠. 그래야 그게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은 따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그 배당을 한 걸로 되는데 이것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이제 하면서 물론 배당 신청을 하지만 법원에서 또 그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라고 또 통지가 옵니다. 여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또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되냐? 경매 신청을 했으면은 뭐 안 해준다는 판례가 있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그 판례. 만약 그 집행관이 가서 현황 조사를 할 때 없다면은 있으면은 뭐 안 해도 됩니다. 배당 요구를. 왜? 경매 신청자이기 때문에. 근데 없어가지고 못했다면은 그 허게 돼 있거든요. 배당 요구를.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권리식 배당 요구 하라고. 그러면 그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것도 언급을 해줘야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제 등기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고 또 그 나중에 또 그 취득세 이런 것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거래요. 그래야 나중에 또 우선 매수권이 있잖아요. 우선 매수권을 법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경매법정에서. 우선 매수를 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나와도 손 들고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 그러면은 그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로 밀리고 이 사람이 선순위를 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도 상계 신청을 해가지고 안 내도 되고 나중에 배당기일에 이제 그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이 정산하는 과정이 있고 그 전까지는 대급 지급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한이 일반인들은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 상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급 지급 기한이 없고 바로 이제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이걸 써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는 거. 그래갖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 이건 지금 승계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를 했다. 임차인이 2명이었었는데 한 사람으로서 채권 양도를 하고 그 내용 증명으로서 임대인한테 보냈다. 그런 인감증명서 모두 첨부해서 이렇게 채권 양도 계약서 이렇게 채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해가지고 인감증명을 다 첨부해서 임대인한테 그 인감증명까지 다 같이 통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했다는 내용을 또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는 것을 이제 역시 공시송달로 부여받았다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후 강제 경매 신청을 이제 비로소 했다. 이런 내용을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첨부 서류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이런 것은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할 때 이해관계인도 이렇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이 7명이나 됩니다. 송달료 계산할 때 이해관계인은 송달료 계산할 때 이해관계인이 많을수록 송달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일은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하고 승계 집행문을 인해서 강제 경매까지 어떻게 강제 경매 신청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